안녕하십니까. 이유공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갈 수 있을지 자꾸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주도주가 무엇일까? 이제 또 하반기가 이제 깊지, 8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에 나왔던 이 폭락 사태를 또 지나면서 어떤 종목으로 과연 돈이 몰릴 것인가? 그걸 제가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러합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비교해 보자라는 측면들. 카카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면요. 자, 일단 첫 번째,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자, 어떤가요?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2023년 6월 달부터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별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흐름은 이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급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가 정말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반드시 급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급반등 나와줘서 제일 중요한 거는 21선도 뛰어넘고 이 60에서는 뛰어넘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 빨간색을 20에서 이평선, 60을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평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특정 날짜의 어떤 평균값을 이어져 온 선이에요. 그러니까 21선이라는 건 20일 동안의 가격의 값을 평균값으로 매겨놓은 거고 60일선은 60일 동안의 평균값. 근데 20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한 달을 20일로 잡아요, 주식은. 왜냐하면 주말, 공휴일 제외하면 한 달 20일이고 60일이라는 거는 6개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3개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20일이죠. 주식하는, 초요일, 공휴일 제외하면, 그러면 세 달이니까 20 곱하기 3이니까 6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20일과 60일의 저항을 맞고 무너진다는 거는, 여기에 20일 전에, 또 60일 전에 샀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고 가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버티는 가운데서 뚫고 올라갔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더 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면 20일에서 60일에 최근 1개월 또는 3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이 들고 있고 그 세력들이 그만큼 거대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안 팔고 홀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뚫고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20과 60을 뚫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0과 60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 SK하이닉스가 바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뚫을 수 있는 어떤 전례가 있느냐. 카카오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카카오가 2020년도 코로나 시기 때 바로 일했습니다. SK하이닉스랑 똑같죠?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진짜. 똑같잖아요, 진짜. 보시면. 이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또 정배를 만들고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라는 어떤 악재를 만나고 나서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서 얘가 주도주가 되려고 하면 얘가 급반등을 해줘야 돼요. V자 반등을 해줘서 떨어지기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올라가 주고 나서 거기서 횡보하는지 버텨주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결국에는 올라가 줬어요. 이렇게 올라가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급반등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완성이 된 거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바로 다시 랠리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된 이후로 카카오는 무섭게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똑같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죠?
SK하이닉스 똑같잖아요.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뭐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이번 달 안에 이 전고점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이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살짝 횡보하면서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지 이 여부예요. 근데 일단 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은 의문이 들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여기까지는 갈 수, 중간값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 똑같은 차트가 똑같아요.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20평저항, 62평저항, 매물저항 다 있는데 이거를 과연 뚫고 올라가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렇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똑같죠. 20과 60을 뚫어 제껴야 되거든요. 20과 60을 뚫어 제껴야 돼요. 20과 60 제껴야 되는데 이거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노린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 그렇죠? 다 지금 어려운 자리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엔비디아 이슈가 있고 이제 기대감이 이제 현실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 그런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완전히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5일선 위로 올라탔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주도주는 무엇이냐? 아까 봤던 카카오처럼 어떻게 돼? 카카오도 결국 2020년도에 깨졌지만 지금은 뭐 완전 이제 국민 밉상주가 됐지만 이렇게 된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거, 이렇게 되는 모습을 기계 분야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너무 안 좋고 SK에서 너무 안 좋은데 얘는 뭐예요? 20과 60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그만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삼성바이오.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LB.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20, 60, 20이 올라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테오젠. 올라탔잖아요.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얘는 20에 올라타야 되고 이각캔바이오 올라탔잖아요. 그쵸? 60 위에 있고 20 위에 있죠. 5위 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ABL 바이오 얘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약간 중소형 종목 보면 뭐 피플 바이오라든지 그쵸? 얘도 지금 올라탔잖아요. 20과 60이 올라탔죠? 그 다음에 뭐 유틸렉스 얘도 뭐 잡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흐름은 좋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3일제약,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 그쵸? 녹십자,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다 이렇게 20과 60 위의 상황에서 정비율을 만들고 있는 초입부 단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다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제약바이오를 주구장창으로 줬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공통적으로 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참 지금 차트가 비슷하잖아요.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한국바이오파마 애매한 것들도, 약간 애매한 것들도 있긴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 공통적으로 지금 자리를 정비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정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차트상의 정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흐름의 저항을 깨고 돌파해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즉, 돈이 없으면 저항선을 못 깬단 말이죠. 근데 저항을 깨고 있다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럼 반대로 하나 더 볼게요. 에코프로 이거 2차 전지. 힘이 있어요? 힘 없잖아요. 포스코홀딩스? 힘이 있어요? 힘이 없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뭐 힘이 없지.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힘이 없잖아. 현대차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20도 돌파 못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우리가 저기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쪽에 우리가 매달려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주도주 조건, 우주사냥에서 얘기했던 주도주 조건. 아, 너가 정말 2020년 코로나 때 카카오처럼 네가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답이 나왔죠. SK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급반등해서 결국 전고점까지 일단 도달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근데 도전을 못하고 중간값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하락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당분간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반도체가 빠지고, 2차 전지 빠지고, 자동차 빠지고, AI 빠지고, 그럼 어디로 간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간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전히 제약 바이오 쪽에 여러분들이 얼쩡거려야 되고, 제약바이오에서 매매를 해야 한다. 그 점을 꼭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